외신투브, 제2보. 팬데믹 시절에 현명하게 살아남기. 타임. 중국의 가혹 봉쇄 조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통할까? 에이미 군이야. 2020년 3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당국자들은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가혹한 입장을 선택한다. 초기에는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사람 간 전염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등 조금 굼뜨게 반응했었다. 그러나 감염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베이징 당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정책, 즉 시진핑이 인민전쟁이라고 불렀던 대담한 조치들을 통해서 코비드-19라고 알려진 감염병을 퇴치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책은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일 수 있는 스케일로 격리하여 봉쇄한 일이다. 이 봉쇄 정책이 시행된 지 2달이 안 되어서 적어도 중국의 보건당국자들이 지난 목요일에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꼭지점을 지났다고 선언한 바와 같이 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수는 단 8명에 불과했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확진자의 수를 공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때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코비드-19 확진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었다. 베이징 당국은 이 같은 과격한 조치에 대해서 찬사를 받았다. 세계보건기구 WHO 의 총재인 테드로스 에다넘 게브레이예서스는 봉쇄 조치가 취해진 일주일 후에 중국 정부는 비록 중국의 인민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매우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대유행 사태를 통제한 점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치들을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태리는 전국이 봉쇄 상태에 들어갔고,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인구 1300만 명이 거주하는 마닐라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육해공 운송 행위가 4월 중순까지는 전면 중단된다고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시의 외곽시인 뉴로셀 지역을 봉쇄 지역으로 선언하고 모든 집회 장소를 폐쇄하고 방위군 병력을 배치하여 식료품의 제공이나 공공 영역을 소독하는 등의 작업을 맡게 했다. 연관 기사. 코로나 바이러스는 5월달 전에 대부분의 항공사들을 파산케 할 것이라고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한다. 평화유지군의 활동. 반대로 중국의 봉쇄 정책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그토록 가혹한 조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자유 인권과 삶의 질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아도 괜찮은지 따져 묻는 것이다. 이제 세계의 다른 지역들이 감염병의 대유행 사태를 맞으면서 정책 당국자들은 중국 모델을 보면서 어떤 측면이 효과적이었는지, 가장 가혹할 수 있는 조치들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한 것인지 따지고 있는 것이다. 서방 국가이든 다른 지역이든 다른 나라들에서는 중국의 조치들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없습니다. 격리와 감시 활동을 통해 보인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애초에 이런 역병이 발생되게 만든 정치 환경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라고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세계보건 프로그램의 이사인 토마스 볼리키 씨는 이메일을 통해서 밝혔다. 중국은 어떻게 수천 명의 국민들을 봉쇄한 것일까? 이태리는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적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했던 엄혹한 결정들의 일부를 선택했고 미국은 적어도 일부분이나마 비슷한 형식으로라도 따라하려고 하고 있다. 봉쇄 조치는 공공의 영역을 넘는 것으로서 거주민들의 사적 이동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형식이다. 실행 과정에서는 건물 출입구에 검문소를 두는 형식에서부터 바깥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형식 등 다양한 수준으로 진행된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안 요원이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서기도 했다. 우한에서는 집행군 병력이 동원되어
시민들로 하여금 봉쇄 조치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체온을 측정했다. 발열이 확인된 주민은 격리센터로 보내졌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일상의 변화. 뉴욕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인민 7억 6천만 명 이상이 이런저런 종류의 거주 차단 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는 과도한 대응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가? 당국 공무원들은 감염자들의 접촉 경로를 추적하여 다수의 진단 조직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기법을 구사한다.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으로 여행을 갔던 시추안성 레스토랑 소유자 한 사람은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자신에게 자가 격리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무와 배추를 가져오려고 집 밖으로 나오자 집 안으로 즉시 되돌아 가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정부 당국에서는 사람들마다 건강 상태와 여행 경력을 바탕으로 하는 색깔 부호를 부여하여 어디에 갈 수 있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도록 기술 기업들을 소집하기도 했다. 중국의 봉쇄 정책.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았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전염병이 가장 크게 발생된 지역에 파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반응 형태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파 속도가 대단히 빠른 새로운 형태의 호흡기 질환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해서 취한 과감한 정책들은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적인 이 질환의 전개 양상을 변화시켰다라고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난 1월에 피크 지점을 지났다고 한다. 코비드-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고했다. 우한과 다른 도시들에서 취한 봉쇄 정책은 효과적으로 감염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병을 옮기는 것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베이징 당국의 대응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확진자 수가 증가되면 이 같은 가혹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2월 말에 후가 주도하여 중국에 들어간 전문가 집단에 소속되었던 싱가포르 국립대의 의과대 교수 데일 피셔 씨는 이런 조치들이 가혹한 것일 수 있지만 이번 전염병 자체가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한에서 발생한 상황을 통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지 생각하는 동안에도 이미 확진자의 수는 300에서 800으로 다시 2,000명으로 금방 치솟는다. 피셔 교수는 우한과 같은 도시가 각 성마다 하나씩 30개나 더 나와야 알겠는가라고 그는 덧붙인다. 값비싼 대답. 일부 비평가들은 중국이 취한 그 같은 조치들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한다. 인권감시위 HRW 휴먼 라이츠 와치에 따르면 일부 감염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을 구하지 못했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진짜 화가 납니다. 우한 주민. 뇌성 마비를 앓고 있는 10대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격리되면서 혼자 남았다가 사망하게 된 사례도 있다. 우한에서 가까운 환강 지역도 역시 봉쇄 대상 지역인데 이 지역의 암 환자 한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의약품도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봉쇄 지역의 주민 일부에서는 장기간 작은 아파트에 갇혀서 친구들이나 가족들마저 보지 못해 심리 불안 증상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태리의 봉쇄 정책은 어떻게 될까?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의 선례에 따라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중국 이외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전염병 창궐 사태를 맡고 있는 이태리는 확진자가 12,000명을 넘고 사망자는 800명이 넘어서면서 국가적인 봉쇄 조치를 취했다. 사무실과 공장들이 폐쇄되고 경제는 멈췄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일을 할 수 없었다. 전염병 확산을 완전히 막기 위한 정책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극단적일 수 있다. 사람들의 생명과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은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홍콩대학교의 감염병 의학회 교수인 벤 카올링 씨는 말했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식료품점이나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들, 카페나 바 등을 3월 말까지 폐점하도록 명령했다. 모든 공공행사는 금지되었고 학교들은 전국적으로 중단되었다. 공공운동시설이나 영화관 같은 공중이용시설들은 폐쇄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들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3개월까지의 징역형이나 $230에 달하는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향해서 지시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콘테 수상은 이태리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조치들을 이해하고 대항해 맞서지 말라고 요구한다. 정부를 시험하려 들지 말고 보다 현명해져야 한다. 이태리의 이 같은 봉쇄 정책이 바이러스 확산을 둔화하고 공무원들이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정책의 성패 여부는 시민들이 준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국 외부의 나라들에서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알아내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일단의 지방 관리들과 첨단 감시 장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도 했다. 봉쇄 정책이 성공하려면 조치들을 엄격하게 따르고 아무리 그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 런던의 위생학 및 열대지역 약품학 감염병 모델러인 빌리 퀼티 씨가 타임에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미 일상생활이 완전히 멈추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주 브로드웨이 극장들은 문을 닫았고 NBA는 시즌을 중단했으며 NCAA는 봄의 광란 야구 토너멘트를 중단하고 일부 주에서는 학교들의 문을 닫게 했다. 많은 대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하도록 요청했다. 공무원들은 보다 더 엄혹한 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립보건부의 국립알러지 및 감염병 기구 이사인 의사 안토니 파우치 씨는 팍스 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이태리와 비슷한 봉쇄 정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무엇이든 해봐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파우치는 한 사람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특히 지역 단위에서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면 완화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일을 억제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보아서 여행할 필요가 진짜 있는 것인지 되묻도록 해야 한다. 일부 건강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봉쇄 정책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스탠포드 의대의 감염병 전문가인 의사 이본느 씨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관찰된 바에 따르면 감염자의 수는 알아차리기 전 수 개월 동안 급속하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공무원들은 감염자의 수가 1600여 명에 불과하여 준비할 시간이 아직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봉쇄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것 하나만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에는 부족하다. 홍콩대의 카올링 씨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봉쇄 정책이 다른 엄격한 봉쇄 정책을 함께 시행하지 않았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보다 많은 환자들을 진단에 찾아내 감염자들을 격리하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들을 자가 격리토록 하여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우한에서는 팀당 최소 인원 5명으로 구성한 1800개 이상의 감염병학자 팀들이 하루 수만 개 이상의 접촉 사례를 추적하도록 했다고 WHO의 활동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봉쇄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했을지 모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 전염병의 종식을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팁이나 제보, 화제거리를 virus@time.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타임지 기사를 프레젠테이션 메이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디오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5시간 이상 소요되는군요. 감사합니다.